저는 복지 현장에서 20년 넘게 어르신들과 함께 해온 사회복지사 윤수길입니다. 지금껏 수많은 어르신들께서 집 걱정 때문에 밤잠을 설치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나이 들어서 어디서 살아야 하나, 이 집도 곧 계약 끝나는데 갈 곳이 없어요라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아렸습니다. 저는 그런 어르신들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어르신들을 위한 좋은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고령자 임대주택인데요. 특히 2025년부터 단순히 집 한 채를 저렴하게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어르신들께서 오랫동안 편하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설계된 주거복지 정책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주거복지 정책의 핵심 변화 5가지와 자격 조건 등을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꼭 눌러주신다면 앞으로 꼭 필요한 정보를 빠짐없이 받아볼 수 있도록 발빠르게 움직이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저는 어르신들께서 집 문제로 고민하시는 것을 수없이 보았습니다. 작은 월세방을 전전하시다가 계약 만료가 다가오면 또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한숨 쉬던 모습. 특히 혼자 살고 계시는 분일수록 주거 문제는 큰 걱정거리일 수밖에 없는데요. 자식들에게 패 끼치기는 싫어서 속으로 끙끙 앓으시는 분들 정말 많으신데요. 월세는 계속 오르는데 소득은 녹록치 않고 나이가 드니 여기저기 안 아픈 곳이 없어 병원이 많은 곳으로 이사를 하고 싶어도 높은 보증금 때문에 생각조차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더군다나 요즘은 연세가 있으시면 집을 구하는 것 자체가 어려워집니다. 소득이 없어서, 신용도가 낮아서 이런저런 이유로 계약이 거절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선택하는 곳은 오래된 반지 하나, 노후된 다가구 주택입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언제까지 살 수 있을지 불안하긴 마찬가지인데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노인복지 혜택이 고령자 임대주택입니다. 이는 정부와 LH,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운영하면서 어르신 한 분 한 분의 삶을 고려해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주거복지 시스템입니다. 특히 2025년부터는 내용이 확 달라졌습니다. 제가 직접 조사를 하고 실제 입주하신 어르신들을 만나 뵙고 변화한 내용을 확인했는데요. 단순히 숫자만 늘어난 게 아닙니다. 정말 필요한 분들께서 더 편하게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살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첫 번째는 공급 물량이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전국적으로 6,000세대 이상이 공급된다고 하는데 지난해보다 무려 20% 이상 늘었고, 특히 수도권과 광역시, 병원과 복지시설이 가까운 지역 위주로 물량이 집중되었습니다. 서울, 경기뿐 아니라 지방 중소도시까지 확대되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과거와 다르게 외진 곳에 무작정 짓는 것이 아니고 어르신들이 실제로 필요한 병원, 약국, 시장, 복지관과 가까운 위치로 단지를 새롭게 조성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입주 연령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기존엔 만 65세 이상만 가능했는데요. 올해부터는 일부 유형의 주택에 한해 만 60세 이상 단독 가구도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단 지역마다 차이가 있으니 확인을 해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 경북이나 전남 일부 지자체는 60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도 우선순위로 포함됩니다. 이 부분은 꼭 주민센터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주거 환경이 어르신 맞춤형으로 설계가 변경되었습니다. 예전처럼 낡은 빌라나 계단이 많은 구조가 아니라 엘리베이터, 미끄럼 방지 바닥, 낮은 싱크대, 안전 손잡이까지 설치된 어르신 맞춤형 설계가 기본인 인테리어 구조로 변경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화장실 문턱은 없어지고 안전 손잡이에 비상 시스템까지 갖춰져 있어 응급 상황 발생 시 바로 관리사무소와 연결되어 혼자 사시는 분들도 걱정 없이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끼웠습니다. 네 번째는 정보 접근성에 향상되었습니다. 인터넷을 못하는데 괜찮을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요즘은 주민센터나 LH 콜센터에서 전화 한 통만 하셔도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고 직접 신청서 작성까지 도와주는 창구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콜센터 번호는 1600-2004번입니다. 그리고 LH 청약센터 홈페이지나 앱에서는 고령자 임대 메뉴가 따로 구성되어 있어 바로 단지와 조건 확인이 가능합니다. 다섯 번째는 장기 거주 혜택이 강화되었습니다. 예전엔 2년 단위로 재계약을 해야 했기에 매번 불안했지만 이제는 5년 이상 장기 거주자에겐 우선 재계약이 가능하고 월세 감면 혜택뿐 아니라 복지 연계 서비스까지 확대된다고 하니 이제는 마음 편히 오래 살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입니다. 이 5가지 변화는 단순히 행정적인 개선이 아닙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노후를 편안하게 보낼 수 있는 실질적인 환경이 마련되었다는 뜻인데요. 저는 이 정보를 많은 분들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더 이상 어르신들께서 방세 걱정, 이사 걱정에 시달리지 않도록 돕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런 제도를 모르기도 하고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알지 못하는 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영상이 많은 분들에게 공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혼자 사는 분, 혹은 부부가 함께 지내시더라도 자녀와 따로 살고 계신 분 많으시죠? 이런 분들께 고령자 임대주택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처음 이 제도를 들었을 때 제일 먼저 든 생각이 도대체 누가 이런 집을 받을 수 있는 걸까? 였어요. 주변에서 이런 말도 많이 들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만 되는 거 아니야? 나는 무주택자인데 나도 신청할 수 있을까? 이런저런 궁금증이 많으실 텐데요. 고령자 임대주택을 신청하려면 딱 3가지 조건만 정확히 확인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기준은 무주택자입니다. 말 그대로 내 이름으로 된 집이 없고 최근 5년 안에 집을 판 적이 없어야 진짜 무주택자로 인정됩니다. 이는 등본의 신청자뿐 아니라 배우자나 같이 사는 가족까지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지금 집이 없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자녀 명의로 집이 있어도 같이 살고 있지 않으면 상관이 없지만 등본에 같이 등재되어 있으면 유주택으로 간주되어 신청이 어려워지는 것이죠. 경기도 수원에 사는 66세 최할머님의 경우인데요. 아들 명의로 집이 있는데 등본을 따로 해놔서 주민센터의 도움을 받아 무주택자로 분류되어 심사에 통과되었으며 복지사의 도움을 받아 신청을 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혼자 살지만 자녀와 주소를 같이 두고 있다면 주민센터에 가서 등본 정리를 꼭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배우자가 돌아가셨는데도 아직 등본상에 남아있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이때는 말소 신고를 꼭 해야 합니다. 사소해 보이지만 이런 부분 때문에 탈락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두 번째는 나이 조건입니다. 2025년부터는 일부 유형에서 만 60세 이상 단독 가구에서도 가능해졌습니다. 물론 기본은 만 65세 이상 무주택 어르신입니다. 그러나 공고문에 따라 지자체별로 60세 이상 우선순위에 포함된 경우가 생겼으니 꼭 확인해 봐야 합니다. 전남 나주에 거주하시는 62세 강영환님은 주민센터에 방문했다 복지 담당자의 권유로 60세 이상 단독 가구 가능하니 신청해보라고 알려줘서 입주한 경우인데요. 이렇게 확인하지 않으면 모르고 놓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단 지역마다 기준이 다르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울이나 경기 일부 지역은 65세 이상만 가능한 곳이 많은 반면 충청, 전라, 경상도 일부 지역은 만 60세 이상 단독 가구에게도 기회를 주고 있으니 공고문을 꼭 확인하시고 내가 해당이 되는지 담당자에게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소득과 자산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설명드리자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여야 합니다. 총 자산은 2억 9천만 원 이하, 자동차는 3,7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 3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일반 저소득층 자격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소득이라 함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 소득을 모두 합친 금액으로 국민연금, 기초연금을 모두 포함합니다. 다만 기초생활수급비는 제외됩니다. 자산은 부동산, 금융자산, 자동차, 기타 자산을 모두 합쳐서 2억 9천만 원 이하로 전세보증금도 자산에 포함되니 전세금이 자산 기준에 초과하지 않는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기초수급자는 아니지만 소득이 높지 않고 자산도 거의 없다면 1순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꼭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자격이 된다고 해서 무조건 바로 입주되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제도는 우선순위라는 것이 있어서 1순위, 2순위, 3순위로 나뉘게 되는데요. 1순위는 당장 집이 없어서 거처가 불안정한 분들, 예를 들어 찜질방이나 고시원 같은 데 사시는 기초생활수급자나 만 65세 이상 단독 가구입니다. 2순위는 집은 없지만 비교적 안정된 임시거주지를 갖고 있는 차상위계층 또는 고령자 부부 가구입니다. 3순위는 일반 저소득층으로 소득 기준을 충족한 분들입니다. 하지만 공급에 여유가 있는 지역에서는 2순위, 3순위도 충분히 당첨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경기도에 거주하시는 68세 박할머님께서는 일반 저소득층인데도 바로 입주가 가능했는데요. 할머님은 신청 전에 LH 홈페이지에 들어가
해당 지역의 과거 당첨 현황을 확인해보고 몇 순위까지 당첨이 되었었는지 과거 이력을 확인 후 신청서를 접수하여 입주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방법은 다양하게 있으니 지레짐작으로 난 안 될 거야 라고 포기하지 마시고 우선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다시 정리해보면 무주택 조건은 등본상 같이 사는 가족도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나이 조건은 기본은 만 65세 이상이어야 하지만 일부 지역은 만 60세 이상도 가능합니다. 소득 자산 조건은 소득 70% 이하, 자산 2억 9천만 원 이하, 차량은 3,700만 원 이하여야 가능합니다. 우선순위는 수급자 차상위 일반 저소득층 순입니다. 신청 전에 LH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지역별 경쟁률을 체크한다면 어느 지역에 신청을 해야 유리한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상담을 해오면서 가장 보람을 느낄 때는 어르신들께서 고령자 임대주택에 입주하시고 살만하다는 말씀을 하실 때입니다. 어떤 복지보다도 주거 안정이 먼저라는 것을 저는 현장에서 실감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실제 상담을 도우며 지켜봤던 어르신 세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사례가 나도 가능할까 하는 희망으로 다가가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경기도 평택에 입주하신 68세 최모 어르신입니다. 남편과 사별하고 혼자 된 지 벌써 11년이 넘은 분이셨죠. 자녀는 있지만 따로 살고 있고 몸은 괜찮은 편이지만 오래된 주택의 계단과 좁은 화장실이 늘 부담이었습니다. 가장 큰 걱정은 보증금이었습니다. 몇 년 전 월세 보증금이 올라서 어쩔 수 없이 적금도 깼고 가까운 지인에게 돈을 빌려야 했죠. 그런 상황에서 고령자 임대주택이라는 걸 처음 알게 되셨습니다. 제가 상담하면서 조건을 확인해 드렸는데 무주택자고 기초수급자는 아니지만 수입이 거의 없어서 1순위에 해당하는 조건이 되셨습니다. 운 좋게도 인근 지역에 고령자 매입 임대주택 공급이 있었고 신청부터 서류 작성까지 도와드렸습니다. 몇 달 뒤 입주가 확정되었고 보증금 250만 원, 월세 7만 원, 관리비 포함 월 10만 원 이하의 LH 매입 임대주택에서 지내고 계십니다. 엘리베이터가 있는 건물에 거주하시게 되면서 무릎이 덜 아파요라는 말씀이 가장 먼저 나왔고 무엇보다 이제 한동안 이사 걱정을 안 해도 돼서 마음이 편해요라며 눈시울을 붉히셨습니다. 두 번째는 충남 서산에 입주하신 74세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평생 농사일을 하시다 몸이 불편하셔서 그만두시고 마을의 임시거처에 머물고 계셨습니다. 전기장판 하나로 겨울을 버티시던 그 집은 단열도 안 되고 바람이 숭숭 들어오는 구조였죠. 처음엔 우리가 무슨 공공임대에 들어가겠어 반신반의 하셨지만 제가 서산 지역의 공고문을 보여드리고 조건을 하나씩 확인해 드렸습니다. 다행히 무주택자였고 수입도 없었기 때문에 우선순위에 포함됐습니다. 입주하신 집은 도시형 생활주택을 리모델링한 부부형 임대주택이었습니다. 보증금 300만 원, 월세 8만 원, 관리비 포함 월 12만 원 수준이었고 근처에 보건소와 시장이 있어 생활이 훨씬 편해졌습니다. 어르신은 이젠 찬 바닥에서 지내지 않아도 되니 허리가 안 아파요라고 하셨고 부인은 불안했던 밤이 이젠 조용해서 잠을 잘 자요라고 웃으셨습니다. 특히 앞으론 자식들에게 손 안 벌리고 살 수 있다는 게 제일 마음 편하다고 하신 말씀에 저도 울컥했습니다. 세 번째는 강원도 강릉 지역에 입주하신 70대 초반 어르신입니다. 이분은 도시에서 평생 살다가 건강 문제로 고향 근처로 내려오신 분이셨습니다. 고혈압과 당뇨로 병원 방문이 잦은 분이셨는데 문제는 교통이었습니다. 지내시던 곳은 버스도 드물고 병원이 멀어서 불편함이 많으셨는데요. 그러던 중 강릉 시내에 새로 공급된 고령자 전용 임대단지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어르신은 무주택자의 기초수급자 자격도 있으셨고 실제 주거 환경도 열악했기에 1순위로 접수되셨습니다. 입주한 집은 1인용 소형 아파트 구조로 주방과 화장실이 넓고 안전 손잡이와 미끄럼 방지 바닥재가 설치된 곳이었습니다. 보증금 200만 원, 월세 5만 원, 관리비는 월 23만 원 수준이었고 정류장이 바로 앞이라 병원과 복지관에 다니기도 수월했습니다. 예전엔 나가는 게 겁났는데 이제는 날이 좋으면 마스크 쓰고 산책도 합니다라며 밝게 웃으시던 모습이 지금도 선합니다. 고령자 임대주택에 입주하신 어르신들 대부분은
입을 모아 말합니다. 예전엔 그냥 버티며 살았다면 지금은 사는 것이 즐겁다는 생각이 듭니다. 단순히 주거비가 줄어든 것이 아니라 삶의 안정감, 사회와의 연결감, 건강까지 좋아졌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르신 한 분이 이런 표현을 쓰신 적이 있습니다. 이곳에 와서야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싶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 말을 듣고 이제도의 진짜 가치를 다시 생각하게 됐습니다. 혼자 살더라도 혼자가 아니라고 느낄 수 있는 집. 그게 바로 지금의 고령자 임대주택이 주는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령자 임대주택에 대해 상담드릴 때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이 있습니다. 도대체 얼마가 드는 건가요?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아무리 집이 좋아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의미가 있을 텐데요. 저는 상담할 때마다 가장 먼저 설명하는 것이 보증금과 월세 구조입니다. 특히 고령자 임대주택은 지역에 따라 비용 차이가 크기 때문에 수도권과 지방을 구분해서 설명합니다. 수도권의 경우 서울과 인근 경기권, 인천까지 포함하면 주택 수요가 높기 때문에 공급되는 고령자 임대주택의 보증금과 월세가 상대적으로 높은 편입니다. 하지만 민간 월세와 비교하면 훨씬 저렴합니다. 평균적으로 수도권의 보증금은 250만 원에서 500만 원 사이, 월세는 6만 원에서 13만 원 수준이고 관리비까지 포함하면 월 10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입니다. 제가 만난 70대 김할머님은 서울 변두리 반지하 월세방에 살고 계셨는데요. 보증금 400만 원에 월세 35만 원, 관리비는 7만 원이었습니다. 어르신은 무릎이 좋지 않아 계단이 큰 부담이었고 집안은 겨울마다 습기가 차서 곰팡이로 고생했습니다. 어르신은 고령자 임대주택에 입주하면서 보증금 300만 원, 월세 9만 원, 관리비 3만 원짜리 집으로 옮겼습니다. 단지는 엘리베이터가 있고 인근에 시장과 복지관이 있어서 생활이 편리했습니다. 이전보다 월 주거비가 30만 원 가까이 줄었고 집안 구조도 어르신의 불편한 무릎에 맞춰져 있어 건강적 부담도 덜어졌습니다. 지방은 상대적으로 주거비 부담이 훨씬 낮습니다. 강원도, 충청도, 전라남북도, 경상북도 일부 지역 등에서는 보증금이 100만 원에서 300만 원 사이, 월세는 3만 원에서 8만 원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관리비를 더한다 해도 월 6만 원에서 11만 원 이내로 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북 군산에 입주한 75세 강할아버님은 이전까지 월세 28만 원에 사글 3방에서 살고 계셨습니다. 수도는 공동 사용이고 겨울에는 보일러가 잘 나오지 않아 불편했습니다. 할아버님은 군산에 공급된 고령자 단지형 임대주택에 입주했는데요. 보증금 120만 원, 월세 4만 원, 관리비 2만 원짜리 주택으로 방 하나와 거실, 주방이 분리돼 있었고 비상벨과 미끄럼 방지 바닥이 설치되어 있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 예시에서 본 것처럼 노인 임대주택의 큰 변화는 주거비 걱정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고령자 임대주택은 각자의 상황과 필요에 맞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여러 지역에서 다양한 형태로 제공되고 있는데요. 수도권에 있는 자식과 가까이 있고 싶어 수도권을 선택한 반면 지방을 선택한 어르신은 조용한 데서 여유롭게 살고 싶어 선택하십니다. 주거비를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생활의 편리함과 마음의 안정이 동반되어야 진짜 노후다운 삶이 가능해집니다.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지 이제는 누군가에게 민폐 주지 않고 당당하게 편안하게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내 자리 하나쯤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